이 책에서 미래에는 AI로 인해서 직업들 다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AI 시대에 각광받는 기업은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AI 엔지니어들은 점점 각광받을 거예요. 이거는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는 이런 기술자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사회적으로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대체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로 어떤 분야냐면은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의 최상욱입니다. 부동산 뉴스만 전달해 드리니까 좀 심심해서 제가 지난달부터 이런저런 교양이라든가 사회 이슈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분석왕에서도 뭐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는 뭐 의대 정원수 확대나 막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종전에 제 지난 영상들이 좀 바이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요즘에 정말 직업이란 무엇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아서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그 매우 도발적인 그런 레포트가 나와가지고 요거를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그 발표하는 리포트인데요. 보통 이런 직능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그런 위세와 윤리의식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좀 국가 간의 그런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500명 정도 되는, 전체 패널 수는 수십만 명인데 그 중에서 1,500개 정도 되는 그런 샘플들을 세대별로, 연령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5개 나라의 설문조사를 했고요.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이렇게 5개 나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제적인 그런 비교를 조금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한 65%, 그리고 직업의 만족도는 63%로 직업 만족도가 조금 더 낮게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직업 만족도가 조금 낮아요. 근데 일본 보시면 일본 국민들이 진짜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오네. 58%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직업 만족도는 54%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삶의 만족도가 낮은데 일본은 더 낮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안을 뜯어보면은 또 다른 면모가 있긴 있습니다. 반면 미국, 독일, 그리고 중국. 와우, 중국 이렇게 높아. 중국은 지금 삶의 만족도가 76%인 그런 나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한국인이 중국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일단 굉장히 만족해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국가별 삶의 만족도를 보면 확실히 어린 연령일수록 그 삶의 만족도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삶의 만족도가 낮은 세대는 안타깝게도 29세 이하의 가장 어린 청소년 세대가 아니라 30에서 39세예요. 30에서 39세. 이게 왜냐면 나도 이 연도를 살아봤지만 너무 타이트해, 우리나라에서는 사는 게. 그래서 30에서 39세가 정말 압도적인 가장 낮은 삶의 만족도를 조금 보이고 있고요. 일본은 이제 어린 계층이 삶의 만족도가 조금 더 낮고 30에서 39세는 뭐 좀 해피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린 경우가 좀 더 이게 낮게 나오고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업별로잖아요. 이게 직업 그 능력연구원 조사니까 직업별로인데 전문직과 준전문직, 그리고 경영관리직, 그리고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농림어업직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전문직이나 준전문직은 어느 나라 막론하고 다 좋게 나오고요. 그리고 사무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한국은 뭐 판매직이나 이런 서비스직군, 그리고 생산직군에 계신 분들의 삶의 만족도가, 직업 관련 만족도가 조금 적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직업이 딱 있으니까 나라별로 그 선호하는 직업들이 조금 다르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뭐냐면 이게 국회의원인데, 이 아시아 국가들, 한국, 일본, 중국에서는 직업의 위세, 어떤 직업이 가장 그 센 직업이냐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국회의원이 1등이에요. 이들 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을 가장 세게 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랑 독일은 보시면은 소방관의 그 직업의 위세, 소방관이 그 소방관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회의원 생각하듯이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독일에서의 소방관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소방관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소방관 관련해서 그런 연금도 따로 있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하여튼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약사, 일본도 약사 이렇게 되어 있고, 중국은 영화 감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쭈르륵 내거든요. 그럼 저는 유튜브니까 제가 이거 저의 사심이 들어가는, 우리나라는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터, 이게
직업 위세로는 6등이고 미국에서는 한 8등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으로 가면 한 10등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미국 같은 나라는 아까 국회의원 얘기하다 일로 넘어갔는데 소방관들이 1등이고 국회의원이 아시아 국가에서는 1등이지만 독일이랑 미국에서는 국회의원이 진짜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그런 직업의 위세가 한국처럼 막 그렇게 그런 뭐 1인지사 만인지상 막 이런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정말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소방관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위세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제 그런 게 조금 티가 났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그런 직능인데 어쨌든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한 4등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일본도 이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미국과 독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위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위세는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인공지능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자녀 교육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개발자를 시키겠다고 하면은 저는 대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도 우리 애가 개발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는 일할 생각이 지금 없이 그냥 아빠 밑에서 계속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부모로서 이런 자식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되는지 누가 나한테 좀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옆집도 물어보니까 누구야 너는 나중에 일해서 돈 벌 거야? 아니 나는 아빠 옆에 살면서 계속 돈 벌 거야. 돈 받고 살 거야.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그 난감한 거고요. 드라마에서도 그런 게 있었구나. 드라마도 어떤 그 여자 주인공이 그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면서 자기는 60살 될 때까지 계속 아빠 딸 할 거라고 이제 그러면서 엄마한테 엄마 80대도 나한테 밥 차려줘야 돼 뭐 이런 대사를 드립을 날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드립이 아니고 있어. 어쨌든 굉장히 무서운 미래가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업과 직능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위세 조사가 있고 그리고 윤리 조사가 있는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위세 평가의 국제 비교를 보면은 이렇게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약사, AI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쭈루룩 나오는데 한국이 유난히 보시면은 요 사회복지사, 공장 근로자, 그다음에 음식점 종업원, 그 건설 일용 노동자에 대한 그런 위세 평가가 한국이 진짜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중국도 낮게 나오긴 하거든요. 중국도 낮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낮아도 너무 낮게 나와. 이게 제가 건설 현장에도 좀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있으면서 이집트 건설 현장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해봤는데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뭐냐면은 그냥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는 걸로 그 뭔가를 느꼈어. 나도 어쨌든 한 4, 5년간 느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할 말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말씀 드리면서 제가 도미니크 페루가 설계한 2대 앞에 있는 그 ECC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삼성물산 나왔는데 이 2대 ECC는 삼성물산이 지었거든요. 저희 동기가 가서 지었는데 그 당시 저희 동기니까 뭐 우리 나이 그때 한 27살 됐잖아요. 27살이니까 이대생 여친이 있었어요. 이대생 여친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남친이 여기 공사를 하러 간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여친이 있는 학교에 도미니크 페루가 설계한 유명한 건축물을 지어주러 갔는데 열심히 막 건설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공문이 왔다고 하죠.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무슨 공문이 왔냐면은 그 건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불쾌한 시선으로 쳐다보니까 매우 불쾌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오래 쳐다봐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를 되게 교양 있는 어떤 말투로 약간 협조 요청이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제 동기놈이 여친이 이대생이었는데 3초 이상 쳐다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3초 이상 쳐다보면은 그 지침에 위반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건설 일용 노동자로 일하거나 건설 현장에 그렇게 엔지니어로 일하는 게 저는 건설 현장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되게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산업용 건물이라든가 유명한 건축물들을 짓고 그게 경관, 미관 또 산업에 도움되는 건물을 짓는다는 그런 생각에 특히 준공을 시켰을 때는 그 희열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공하고 막 점등식하고 그 다음에 그날 주변에 막 술집들 가면은 전부 같은 현장에 그 근로하시는 분들이 다 와가지고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그 한마디가 뭐냐면 저거 내가 지었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지은 사람이 최소한 현장에 한 5천 명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천 명이 출력하면서 그런 걸 했었는데 그런 좀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인식은 굉장히 낮게 나오는 이런 게 우리나라의 그런 환경인 것 같고 특히 건설용 노동자의
이 낮은 사회적인 인식은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너무 낮아가지고 이것도 새삼 충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건축 얘기한 김에 그 도미닉 페로는 2대 ECC를 지었고 2대 앞에는 또 모포시스라는 유명한 디자인 그룹이 설계한 그런 건축물도 있었는데 요즘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이런 유명한 건축물들이 조금 없어져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요. 참고로 일본에는 가장 최근에 작년 12월에 준공한 그 도쿄의 아자부다 힐스라는 건축물이 있는데 요 부분, 야 이거 진짜 이런 거를 또 그 토마스 헤더윅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건축가가 지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은 뉴욕의 그 베슬이라는 건축물 있잖아요. 그 베슬을 설계한 사람도 이 사람인데 하여튼 이놈이 이런 인면을 되게 멋있게 뽑는 걸 잘해가지고 엄청난 걸 지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서울시에서나 이런 유명한 건축물들을 좀 보지 못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래서 따로 조사를 해보면요, 이런 위세 조사를 해보면은 역시나 위세가 제일 높은 건 뭐냐면 법조인이에요. 법조인. 한국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아까 국회의원이 높다 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건 국가 간 비교 때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뭐가 위세 제일 높냐 그러면 법조인 제일 높다 그래요. 뭐 당연하겠죠. 그 법조인 위세는 내려온 적이 별로 없어. 계속 4.53점, 5점 만점에 거의 꽉점이고요. 그다음에 고위직 공무원, 뭐 공무원 이런 게 이제 상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사도 엄청나게 높은 그런 위세를 차지하고 있고 대학 교수 왜 이렇게 높은 거야? 하여튼 대학 교수를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 이렇게 쭈르륵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장 근로자 가면은 이제 완전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윤리 규정으로 보면은 근데 법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윤리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의식은 어마어마하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내려올 만하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윤리 의식이 엄청나게 내려오고 있고 국회의원은 뭐 법조인보다 국회의원이 더 나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2010년에 잠깐 높았다가 2014년, 18년, 22년 이렇게 4년 단위로 조사하는 요때는 그냥 완전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조사하면은 덕일 수도 있어요. 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위세가 높은 직업인데 윤리가 낮은 직업으로 매칭하면은 국회의원이 1등이야. 위세는 가장 높은데 윤리는 가장 낮은 그런 직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위세와 직업에 대한 거는 그 사회의 평가인데 너무 그 사회의 평가에 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사실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남들 눈치 보면서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가 원하는 일, 좋은 일, 자기 소명대로 그런 직업의식 가지고 일하면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직업과 관련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썼던 그 특이점이 온다. 그 특이점이 온다라는 그런 책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요 책이거든요. 이 책인데 이게 지금 페이지가 이게 두께 보이시죠? 이게 840쪽이야. 그래서 제가 책 추천을 하라 그러면은 이거 커즈와일이 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딱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만한 그런 벽돌 책을 딱 받아들이고 나서 읽는 사람이 없어. 이 책을 이제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커즈와일 이 사람이 2007년에 책을 썼는데 17년 만에 올해 그 특이점이 더 가까이에 있다. 그러니까 singularity is near인데 near가 nearer 더 가까이 왔다 해가지고 우리가 AI와 이제 합쳐질 때라고 해가지고 올해 책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무슨 얘기를 할지 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것도 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처음 읽고 나서 이게 저는 18년도인가 읽었는데요. 그때 읽고 나서 그 다음에 19년 하반기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 다른 채널에서요. 근데 왜냐면은 이 책에서 미래에는 AI로 인해서 직업들 다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게 다 헛소리로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AI가 있지도 않은데 막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AI라는 거는 그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밖에 없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AI가 빨리 올지 몰랐고 그 다음에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는데 근데 읽어보면은 되게 진짜 뭔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약간 천재과여가지고 이런저런 발명을 하고 유명한 사람인데 미래학자들 보면은 보통 사기치는 사람도 많은데 커즈와일은 이 책 내고 나서 이후에 구글 들어가고 구글에서 인공지능 관련한 여러 가지 분야를 맡게 되면서 실제 뭐 일도 하시고 그런 사람들 되겠습니다. 근데 미래에는 AI 존재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는데 그 사라지지 않는 직업은 뭘까? AI 시대에 더 각광받은 직업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결론이 이상하게 3,000% 튀는데 그 지금 유튜브 구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AI 시대에 각광받는 기업은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AI 엔지니어. AI 엔지니어들은 점점 각광받을 거예요. 이거는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는 이런 기술자, 이런 기술자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사회적으로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대체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로 어떤 분야냐면은 정치인이 안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정치인 안 없어진다. 그래서 정말 자녀를 진짜 정치로 키우실 생각이시면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정치적으로 두각이 내도록 어떻게 좀 훈련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외국을 보면은 정치인 가문도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정치인 가문처럼 그러니까 정치계에 발을 넣겠다 싶으면은 그쪽으로 투입을 해도 그게 의외로 안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기계한테는 표를 안 줄 거니까 사람한테 표를 줄 거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결국 책에서는 약간 연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으로 빗대어서 말을 하자면은 뭐 인플루언서, 셀럽, 연예인, 소위 스타 어떤 분야에서 유명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꼭 연예계로 보내라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그 두각을 나타낸 분야에서 유명해지면은 그 사람의 그 직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 그 회사의 조직원으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면 좋겠다,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이 책을 읽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직업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내용을 알아봤고 그리고 책 얘기도 좀 해봤는데요. Singularity is Nearer 이 책이 또 한국에 번역되면은 또 그 책 관련해서 제가 영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올려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직 이거 안 읽으신 분이 계시면은 지금 뭐 책 소개하는 영상을 따로 찍어야 되나? 어쨌든 이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토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토 나올 법한 책들 읽는 것도 되게 재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과 관련한 얘기는 또 따로 영상 제작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